네슬레는 이런 지역 소규모 축산 농가와 같이 발전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냉장 시설도 없고 전기 울타리 또는 목초지, 품종 개량 이런 데 다 열악했죠. 이것을 기술력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 기르는 소 양이 늘어나게 되고 한 소로부터 나오는 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1962년도 인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현재 30개 국가에 이런 모델을 확산했고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CSR과 CSV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CSR과 CSV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CSV는 기업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CSV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활동 방법론입니다. 2011년도에 하버드의 경영대 교수인 마이클 포터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 대표가 이 개념을 주창하면서 많이 화두가 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먼저 CSR과 CSV의 특장점을 알게 되면 이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CSR은 기업의 미션 중심으로 기업 경영체계 전반의 책임을 좀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단지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만이 아니고요. 지배구조, 노동환경, 작업장, 공급망, 지역사회까지 사회적 책임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이죠. 사회적 환경적으로 훼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플러스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 중심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비즈니스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 딜레마를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도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CSV는 경영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V는 비즈니스 부서와의 협력이 좀 더 용이합니다. 예전에 CSR 중심으로 가면 비즈니스 부서가 우리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경계했는데 이제는 CSV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높인다고 하니까 좀 더 용이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근육만 움직였는데요. CSV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근육을 같이 움직이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CSV도 약간의 좀 우려는 있죠. 우리 기업 경영 활동 전반을 CSV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든다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비용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CSV만을 강조하면 그리고 CSV를 CSR을 대체하는 개념으로만 하게 된다면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한계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서로 대표 기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CSR의 대표 기업으로 하면 파타고니아, 인터페이스, 바디샵, 러쉬 이런 기업들을 꼽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인터뷰하면요. 우리는 CSV 기업으로 불리는 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반면 CSV 대표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GE, 네슬레, 코카콜라,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을 좀 꼽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측면에서 어떤 CSV를 CSR을 대체하는 개념 또는 CSV를 CSR의 다음 단계로 보는 이런 접근적인 시각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CSR의 기반 아래 CSR의 약간의 보완점으로서 CSV를 접근하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적 가치 지평을 넓히는데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CSV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사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맥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멕시코에 있는 회사지만 글로벌 회사입니다. 건축 자재를 공급하거나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 경제위기가 오면서요, 시맥스 매출이 무려 50% 하락이 됐습니다. 시맥스는 저소득층,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이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건축 자재를 조금씩 사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건축 자재가 분실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되죠.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짓는데 무려 4년이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 문제를 풀면서 경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새 집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건축 자재를 공급하고요, 새 집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저리로 상환하도록 했어요. 1998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요, 2004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졌냐면요, 이 가구들은 건축을 하는데 평균 자재 비용이 30% 줄어들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요, 중남미에 있는 약 10개 국가에 진출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 것이죠. 두 번째는 CSV 우등생이라고 불리는 네슬레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슬레는 제3세계 진출해서 어떤 축산업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소 5마리를 기르는 영세 축산 농가가 있었죠. 보통의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무시하고 대규모 축산 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슬레는 이런 지역 소규모 축산 농가와 같이 발전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그 냉장 시설도 없고 전기 울타리 또는 목초지 그리고 품종 개량 이런 데 다 열악했죠. 이것을 기술력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저리 대출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 기르는 어떤 그 소 양이 늘어나게 되고 한 소로부터 나오는 산출량이 늘어났습니다. 네슬레는 무엇을 얻었냐면요, 이것을 1962년도 인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3세계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30개 국가에 이런 모델을 확산했고요. 단지 우유만이 아니라 코코아 커피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누렸습니다. 그 세 번째로서는 유니레버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인도 지역에서 펼친 사례입니다. 인도는 교통이 불편하고 유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는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인데요. 특히 유니레버는 여성들이 직업군에 들어오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샥티 안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샥티는 인도로 영양 강화라는 뜻이고요. 안마는 아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들이 직업군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높이고, 유니레버는 그들이 방문 판매를 통해서 그 지역 곳곳, 시골 곳곳까지 그들의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런 비즈니스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도에 런칭했는데요.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에 97,000명의 샥티 안마를 배출했고요. 인도의 구석구석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요 동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회적 가치의 동향이자 진화해 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해석을 매우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시대를 사회공헌 시대로 보고 요즘 세대를 사회적 가치 시대라고 보고 싶은데요. 예전 사회공헌 시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공헌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시대에서는 사회공헌은 물론이고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작업 환경, 공급망, 지역사회, 환경까지
창출 영역을 매우 넓게 규정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저감 서비스를 내놓는 등 기업이 그 기업의 비즈니스 핵심 밸류와 결합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와 결합을 하다 보면요,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다 보면 비즈니스 가치가 늘어나지 않거나 때로는 약간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사회적 가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지만 경영진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 측정 욕구가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양쪽으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업스트림 관점에서 본다면 원재료 생산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서 그것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운스트림 관점에서 본다면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비 단계, 폐기 단계, 즉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와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기업이 요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점수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화폐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점이 좀 있습니다. 점수화를 하는 것으로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가치 인덱스, 약칭 SVI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혁신 성과를 나눠서 그것들을 측정을 함으로써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시켜내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심이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거든요. 일반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점수화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글로벌에서 매우 정교화된 툴이 있습니다. 비콥에서 하는 비임팩트 평가인데요. 이것은 5가지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직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산업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200개 내지 400개 항목을 어떤 측정하다 보면 그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기업이 어떻게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될지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0점 만점인데요. 이 80점을 넘게 되면 비콥 인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비콥 인증은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파타고니아 등 이런 여러 기업들이 비콥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에서 공신력이 있고 상당히 그 세부적인 측도가 있고 그것을 해내다 보면 개선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좀 참조할 만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서는 화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어려워서 이 글로벌에서 많은 사례가 있지 않는데요. 다행히도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SK가 2015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측정하기 위한 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효과, 환경적 효과, 사회 서비스 효과, 기타 효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장애인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재활용 1kg을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 화폐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2017년도에 이것을 기업에 적용을 해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측정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노하우를 축적을 했고 이것을 이미 25개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환경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삶의 질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2017년도 조사하면 삶의 질 지수가 29위거든요.